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주식 투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신성장 엔진을 찾아내고 알아야 돈이 됩니다. 신성장 엔진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시키는 능력. 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의 김용준입니다. 시크릿 코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21주차 됐고요. 제가 이제 겨울에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지금 봄인가 했더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군요. 이제 상당히 이제 날씨도 좀 많이 더워졌고요. 주식시장이 최근에 좀 뜨거운 어떤 분위기들이 좀 형성되다가 다시금 이제 전반적으로 그동안 상승폭에 대한 짧은 어떤 조정들이 좀 나타나는 기미들이 좀 보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핵심 내용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종목들이나 아니면 주제들보다도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5가지 정도 주제가 끝났죠. 5가지 정도 주제가 끝났고요. 이제 6번째 주제로 들어가는데요. 6번째 주제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쪽을 갈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을 가는데 태양광, 풍력 이런 정도를 좀 갈 거고요. 그래서 태양광 한 3주 정도, 그리고 이제 풍력 한 3주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한 6주에 걸쳐서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태양광 1주차 정도 진행되고요. 태양광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태양광에 대한 조금 심도 있는 얘기들, 그리고 이제 3주차에는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에 관련 얘기들,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태양광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라는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이제 보통 이제 그린 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린 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이 그린 사업이라는 게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을 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도표에서 좀 기억하실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각국의 나라가 태양광 내지는 풍력 내지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투자를 한다. 그 중에서 이제 풍력 비중을 얼마를 가겠다. 태양광 부분을 비중을 얼마를 가겠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겠다. 이런 장기 플랜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서 있었습니다. 장기 플랜을 오래전부터 세웠다가 확실히 이제 계획은 계획일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됐던 경우들이 거의 많지가 않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프랑스라는 나라가 사실은 전체적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지금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12년 동안 무려 이제 761조. 이 규모는 미국이 10년 동안 207조를 사용하겠다는 것보다도 영국이 12년 동안 183조 원을 사용하겠다는 것보다도 월등히 좀 많았던 상태였죠. 근데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이 이 계획 아래서 요거보다 이제 계획보다 이제 모자라게 좀 진행을 했고요. 특히나 유럽 같은 데는 상당히 투자 규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은 유럽이라는 각국의 나라들은 그동안 그러니까 유로존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신규 투자를 진행하기보다는 기존의 자기네들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좀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2012년도
2012년도에 웬만큼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향후 그 그린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 풍력 내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의 대부분의 비중은 절대적인 비중은 유럽 쪽의 비중이 가장 높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럽 쪽이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와 관련된 산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었죠. 근데 이제 거꾸로 보니까 이제는 유럽이 안정되니까 다시 좀 진행을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최근에 한 군데가 좀 더 가세를 했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국의 경기 활성화 내지는 경기 회복 내지는 경기 부양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뭐 보통 태양광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독일이 거의 끌고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독일이 15년 동안 투자한 거를 중국에서는 5년 안에 다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규모를 5년 안에 끌어올리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린 에너지 신사업, 그린 산업에 대해서는 유럽과 중국이 가세하면서 미국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효과에서 전체적으로 이쪽에 대한 투자는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린 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태양광 하는데 사실 태양광 끝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태양광은 전체적인 비중에서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도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규모죠. 한 0.5%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얘가 0.5에서 1% 가면은 시장은 2배 커지는 거고요. 1%가 2%가 가면 또 2배가 커지는 거고요. 그럼 0.5에서 2%까지 가면 전체적인 에너지의 비중이 2%가 가면은 결국 시장은 4배 커지는 거죠. 이제 시장이 조금씩 어떤 형태들을 갖춰가고 있다는 거죠. 형태들을 갖춰가면서 이제는 이쪽에 관련된 투자들 내지는 관련 기업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의 침체 국면, 오랫동안의 돌파구를 못 찾았던 거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될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런 내용들을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사실 그린 산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2009년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하다가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됐고요. 지금은 어떤 국면에 진입하고 있냐면 다시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보여드렸던 도표처럼 프랑스가 가장 높은 비중 12년간 760조를 투자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미국이 10년 동안 200조, 그리고 영국이 12년 동안 135조. 사실 이제 한국이 좀 문제입니다. 한국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투자들의 방향들을 좀 정확하게 못 잡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발전소 개념으로 가기에는 좀 상당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발전소의 개념으로 가려고 그러면 태양광은 태양열이 많아야 되는 거고요. 또 풍력은 바람량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육상 풍력도 안 될 뿐더러 일조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풍력 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소 이런 쪽의 개념으로 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수상 풍력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은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어떤 부품 쪽의 부분으로 좀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쪽은 우리는 태양 발전소보다는 태양 전지 쪽의 방향으로 좀 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쪽에 대한 분명한 이제 투자 규모를 확대하면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서 먼저 선두 점유를 좀 해야지만이 향후 어떤 분명한 어떤 경쟁 우위가 나타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에너지 싸움 맞습니다. 에너지 싸움 맞고요. 앞으로는 화석연료 에너지가 세계를 중동 쪽에서 그걸 갖고 세계를 몇 년 동안을 지배를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에는 또 한 번의 에너지 전쟁이 지금 시작됐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그 얘기를 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석 에너지, 이제 화석 연료라고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이게 주로 석유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석유 매장량이 얼마가 남았냐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석유 매장량이 과연 고갈돼 가고 있느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냐.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이거라고 합니다. 신광구 발굴.
예를 들어서 신광고가 1년에 100개씩 나온다. 그럼 폐광고, 폐광 숫자가 1년에 뭐 50개 나온다. 그러면 새로 발견되는 것보다 새로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똑같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규모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규모를 100이라고 보고 새로 발견되는 게 100이라고 보고요. 없어지는 숫자가 50이다. 그럼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화석 연료량은 아직 남아있고 매장량이 더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쪽이 더 많을 때는. 그럼 아직까지도 화석 연료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같아지면 100과 100이 된다면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100이라면 그렇다면은 이제는 화석 연료 자체의 매장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정도냐? 지금은 발굴되는 숫자와 없어지는 숫자가 같아지는 정도점. 요 정도의 위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매장량 기준은 거의 한계치에 왔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제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거. 그래서 발견되는 숫자보다 없어지는 숫자가 많아지는 이런 형태로 곧 진입을 한다면 결국 화석 연료에 대한 부분은 결국 매장량이 40년이 남았네, 50년이 남았네에 대한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분명히 화석 연료는 고갈돼 가고 있다는 건 맞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환경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탄소량,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의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그린 산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에너지 싸움이 결국은 친환경 쪽에 어느 쪽을 갈 거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친환경 에너지 쪽 내지는 친환경 상태, 지금 수송수단으로는 보통 이제 전기차란 얘기를 주로 하면서 2차 전지 쪽에 그린 쪽으로 가는 거고요. 수송수단은. 그리고 뭐 난방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는 지금 이제 태양광, 뭐 아니면 풍력,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선박은 어디로 갈 거냐? 항공은 어디로 갈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겠죠. 근데 우선적으로 이제 그 차는 전기차 정도, 난방은 태양광이나 뭐 풍력 정도,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간 거고, 선박이나 항공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정확하게 구체적인 방향들이 좀 나오진 않았는데, 뭐 아마도 얘네들은 조금 더 강력한 전지가 필요하겠죠. 전지 자체도 지금 현재 리튬이온 전지 2차 전지 기준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박이나 항공 쪽은 조금 더 강력한 뭐가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태양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태양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던 태양광 시장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태양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 밸류체인이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하는데요. 자, 요 밸류체인을 먼저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는 것은 실리콘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어레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마지막 단계가 이제 발전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계를 가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계는 어디까지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뭐냐면 대표적으로 폴리실리콘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폴리실리콘에 의해서 형성됐던 게 주가가 OCI죠. 그래서 태양광 이코로 항상 뭐라고 보시냐면 OCI, 폴리실리콘 이런 단계로 보시는데 사실은 지금 전체적인 밸류체인 단계에서 앞부분의 한 부분만 개화했다가 이 부분이 이제 엉키면서 우리는 태양광 시장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는 이 모든 라인들이 다 구축이 돼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실리콘이 계속 공급을 해주고 인곳 웨이퍼 단계에서 셀 모듈에서 발전소까지 가서 실질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기 공급까지 하는 이런 구조까지 지금 되는 거고요. 지금은 최종적인 모든 것들을 갖추는 상태에서 주로 발전 단계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태양광이라는 부분을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이해를 했느냐. 그리고 반드시 태양광 얘기를 할 때 이코르 OCI라는 공식은 이제는 예전 공식이고 이게 지금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린 산업의 시작은 경기 위축, 그러니까 유럽의 경기 위축 때문에 나타났던 일시적인 중단 사태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각 나라는 지금 다시금 투자를 재개하고 있다. 투자가 다시 재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그린 산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산업은 아닙니다. 각 나라가 앞으로는 화석연료 고갈, 친환경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세적인 진행이 불가피한 쪽이고 이것이 이제 당장 우리 눈에 아니면 당장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한 상태에서는 향후 나중에는 전 세계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산업의 성장은 각 나라별로 방향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나라는 풍력을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어느 나라는 태양광을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어느 나라는 다른 쪽을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풍력 쪽을 먼저 집중을 했던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에 문제가 생기면서 바로 이제 풍력 쪽에 대한 비중을 급속도로 확대시켜서 원자력에 대한 일정한 공백을 풍력 쪽으로 좀 대체하는 그런 방향을 좀 잡았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태양광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작년에 발표된 게 어느 정도 내용이냐면 40기가와트 정도. 40기가와트라는 것은 독일이 15년 동안 쏟아본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중국에서는 5년 안에 쏟아붓겠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국에서 태양광에 대한 경쟁력을 굉장히 앞서가겠다. 근데 참 이런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일부 최근에 그 부도가 나는 사태가 좀 벌어졌죠. 결국 여기서는 이제 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긴 하되 경쟁력 있는 업체를 키우겠다는 얘기로 좀 받아들이셔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자국에서 태양광 쪽에 집중적인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들이 어느 쪽을 먼저 밀고 어느 쪽을 나중에 민다.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는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투자를 재개를 시키면서 다시금 그린 산업에 대한 확대 정책을 좀 펴나가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역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가는 겁니다. 미국은 그린 산업에 대한 방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는데 첫 번째로는 자국의 고용 창출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각 나라는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가는 거고요.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주도가 되는 것은 이제 고용 창출이라는 부분이 어쩔 수가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됐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약간 논의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잠깐 좀 정리를 하면서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에너지 주도권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지금처럼 전 세계의 어떤 금융 시스템을 지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금융권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이 1차 세계대전이 지나서 전쟁에 2년, 3년 늦게 참가하면서 자국에 있는 그 자원들이 그 자국에 있는 자원들이 풍부했는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하면서 필요한 물자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미국의 금이라는 걸로 유럽이라는 나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전까지는 무역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금의 유출입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그 각 나라의 어떤 그 상황들을 무역에 대한 조건들을 조절을 했다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의 금의 양은 미국으로 다 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다가 금을 다 주고 필요한 군수물자를 각 나라들이 다 사가는 형태가 됐던 거고요. 이름에 따라서 미국은 엄청난 금을 전 세계적으로 보유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미국의 금의 보유량에 따라서 이거를 담보로 해서 화폐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래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달러가 되는 거고요. 근데 미국의 그 이제 금 보유량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통제라는 범위를 벗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 우주 시스템 그리고 지폐분위 시스템으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폐분위 시스템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 달러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석유의 매장량을 가지고 석유의 매장량이라는 거 가지고 달러의 가치를 보존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석유의 매장량을 갖고 에너지의 주도권 아니면 달러의 가치를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친환경 에너지를 가지고서 그 달러의 가치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셰일가스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다시금 에너지에 대한 주도권,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주도권, 그리고 달러 가치에 대한 가치 담보, 이런 거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셰일가스라는 것은 친환경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 셰일가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수압파쇄법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게 엄청난 물의 양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뽑아 올리는 단가도 비쌀 뿐더러 환경에 대한 문제도 노출되기 때문에 절대로 셰일가스를 가지고서는 에너지의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다시금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는 거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분명히 지금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의 경쟁 유의를 갖기 위한 방법에서 태양광이라는 부분, 풍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이라는 부분과 에너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 기본 정책으로 지금 그린 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각 분야별 전략에서는 지금 풍력 쪽의 방향과 태양광을 가긴 가는데 태양광은 어떻게 가냐면 방막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태양광의 전지를 가는 방법이 결정형이라는 방법과 뒷부분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는데 한 번 앞에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야죠. 방막이라는 형태의 두 가지 형태로 갑니다. 쉽게 보시면 결정형과 방막 어느 쪽이 좋냐 나쁘지 않냐는 얘기에 논쟁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결정형은 폴리실리콘 사용량이 많다. 방막이라는 건 폴리실리콘을 얇게 막으로 까는 거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사용량이 적다. 그래서 결정형으로 가게 되면 가장 유리한 업체가 폴리실리콘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OCI가 될 거고요. 방막으로 가게 되면 OCI 같은 폴리실리콘을 많이 생산하는 업체들이 그 치명타를 맞게 되겠죠. 근데 예전에는 결정형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태양열을 전지화시켜서 에너지로 바꿔주는 작업에서 효율이란 얘기에서 20% 이상의 효율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결정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결정형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태양 전지가 기술 개발이 많이 되면서 방막으로 가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결정형으로 안 가도 되고 폴리실리콘 비싼 거 많이 안 써도 되고 적게 쓰고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가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기본 정책, 중국의 기본 정책, 우리나라의 기본 정책 모두가 이제는 다 일로 돈 겁니다. 방막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OCI라는 주식이 태양광 내지는 태양전지 시장이 다시금 열린다고 하는데도 주가가 크게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처럼 결정형 환경이 아니라 방막형 환경이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정확하게 OCI 가격이 65만 7천 원을 찍었을 때 가격이 65만 7천 원을 찍었을 때가 그때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65.7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불 내외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본다면 OCI의 주가는 20만 원대 전후에서 움직이는 게 맞을 건데 최근에 악재가 하나 터져서 한 17만 원, 18만 원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65.7불을 넘어서 더 위로 갈 거냐? 이렇게 본다면 OCI가 유리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게 방막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렇게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30불을 넘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OCI 가격은 27, 8만 원 정도가 최고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결정형과 방막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막형으로 가게 되면 폴리실리콘 사용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과잉 생산 설비를 했던 과잉 투자를 했던 OCI는 오히려 고정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가려고 그러냐면 국내는 그린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하이브리드 그리고 수소 연료 그리고 천연가스버스 뭐 이런 쪽인데 아직은 초기 투자 단계이고 향후 방향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정도 이건 이제 전기차 내지는 이쪽에서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 연료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태양광에 대한 태양광에 대한 준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그 어떤 특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소연료로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수소연료차가 나왔대요. 수소차가 나왔다고 하는데 대당 1억 5천에서 2억도 사실은 더 높아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소연료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폭발의 위험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잡지를 못하는 상태에서는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전지에 대한 논쟁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수소전지하고 좀 비슷한 건데, SOF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실리콘을 갖다가 600에서 1000도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구조인데, 그래서 물이라는 걸 분해를 해서 수소화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난방용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기는 좋습니다. 근데 자동차의 수송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동차 뒷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1000도 가까이 열을 끌어올리는 거에 대해서 열이 높아지니까 위험이 있는 부분이죠. 자, 지금 복잡하게 이제 좀 가고 있는데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침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린 산업에 대한 각 나라들의 고민하는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그린 IT 환경에서는 LED 조명 쪽을 가고 LED 신도시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죠. 태양광 규모가 지금 상당히 급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올라오는 폭이 굉장히 강력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2011년, 2012년도부터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건 이제 과거 자료입니다. 과거 자료인데, 이 정도가 됐었으면은 태양광 산업의 변화가 조금 눈에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2011년도, 201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투자를 좀 지원하면서 여기까지는 지금 숫자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은 좀 한 가지만 기억하실게요. 그리드 패러티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쉽게 보시면 뭐냐면 이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 뒷장에 좀 나올 건데요. 이게 빨리 도달을 해야 돼요. 그리드 패러티. 이게 뭐냐면 여기에 나타나는 게 기존 에너지원과 태양광 발전 단가라는 두 단어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앞부분에서 2006년도에 보면은 이 긴 막대가 태양광 자체의 발전 단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뭐 1메가와트 정도, 1메가와트 생산 원가가 태양광은 716불. 근데 기존의 에너지원을 가지고는 79불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이제 단가가 떨어집니다. 점점 단가가 떨어져서 결국은 기존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화석 연료 에너지를 가지고서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단가가 2010년도가 가니까 118불, 그리고 태양광의 발전 단가는 506불.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제 2016년도 기준. 이제 지금 현재 2014년도니까요. 2016년도 기준으로는 기존 에너지원의 발전 단가가 177불, 그리고 태양광 발전 단가가 191불. 무슨 얘기냐면 기존 에너지를 갖고서 뽑아내는 1메가와트당의 에너지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얻어내는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점. 그 단어를 정확하게 그리드 패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코르가 되는 시점부터 태양광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변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화석 연료, 그러니까 석유라는 게 유가의 상승, 유가의 끌어올리는 비용, 이런 것들 원가가 모두 계산돼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쪽의 단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79불, 118불, 177불로 계속적으로 이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은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쭉쭉쭉쭉 빠져서 이쪽은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 발전 단가에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원가가 구성되는 부분이 뭐냐면 폴리실리콘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태양광의 발전 단가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코르가 되는 시점이 그리드 패러티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후부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각 나라별로 단가는 다릅니다. 각 나라별로 단가는 다른데 지금 일부 나라는 여기에 도달한 나라가 있어요. 이제 사실 미국이라든가, 근데 미국도 전체 산업용이 아니라 가정용의 일부. 근데 이게 산업용까지 확대가 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시장이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태양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실 때 첫 번째로 먼저 이해를 하실 게 그리드 페리티가 언제 도달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요. 이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가들이 2015년, 6년, 7년 사이에 각국은 거의 다 도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는 시장이 2배, 4배, 8배, 16배씩 커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태양광의 시장은 개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을 이해할 때는 먼저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발전 단가 이코로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이코로 되는 시점이 가장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간다. 그래서 화석 연료 단가에 대한 발전 단가, 그리고 풍력에 대한 발전 단가, 그리고 뭐 기타 다른 거를 통한 발전 단가, 이런 것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전기를 뽑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라는 얘기들도 될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광 산업 자체의 매출 규모가 향후 한 2015년, 16년 정도가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추월할 거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모듈 가격의 하락인데, 태양 모듈 쪽의 하락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었는데, 이 모듈 가격의 하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결정형 실리콘 쪽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게 65.7불하던 게 이제 20불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단가들이 그만큼 반영되다 보니까 결국은 태양광의 모듈에 대한 발전 단가는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태양광 산업을 이해하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결국은 탄소량입니다. 1kW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봤을 때 석탄이라는 거는 991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석유라는 건 782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나오는데 태양광은 57밖에 안 나온다. 당연히 탄소 배출량 숫자 자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얘네들에 대한 비중은 앞으로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향후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각 기업체별로 탄소 배출량을 배출할 수 있는 규모가 결정될 건데, 그 규모 이상으로 되게 되면 그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데 적게 쓰는 그런 회사에서 그걸 사와 갖고 자기네들이 더 많이 쓴 만큼을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좀 벌어지는 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양광은 산업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제일 처음에 규소라는 게 있고요. 규소를 갖고 화학적 처리를 해서 실리콘이라는 걸 만들어내고요. 실리콘을 만들어서 인곳을 가는 거고요. 인곳을 만들어서 웨이퍼를 가는 거고, 웨이퍼를 만들어서 셀을 가는 거고요. 셀을 만들어서 모듈, 어레이, 발전소로 간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태양 전지를 만드는 방법에서 실리콘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결정과 단결정, 그러니까 결정형과 방막형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고, 어느 쪽으로 갈 거냐라는 데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원리에서 기본적으로 폴리실리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밸류체인의 제일 앞단입니다. 제일 앞단이고, 폴리실리콘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방법은 뭐냐면, 철을 만들기 위해서 철광석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원료로서. 그래서 철광석이라는 걸 갖고 철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태양광 전지라는 걸 만드는 원료는 기본적으로 폴리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폴리실리콘이라는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에서 산소 다음으로 많은 게 규소랍니다. 이 규소에다가 일정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걸 해서 폴리실리콘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 빛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하고 전기적 안정성을 높인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서 이걸 갖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과정을 하는 게 폴리실리콘이라는 거고요.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규소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철광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철광석의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지금 철이라는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소의 화학적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럼 규소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규소는 지구에서 산소만큼이나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원 고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규소의 가격이 폴리실리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폴리실리콘은 결국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고순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걸 각 나라에서 만들려고 중국에서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어디서도 만들고 이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고순도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은 반도체가 보통 이렇게 나간답니다. 99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가 6개요. 이게 보통 폴리실리콘의 일반적인 순도래요. 그러니까 6개 정도. 그러니까 99.99999. 이게 기본적인 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순도라는 것은 이 뒤에 9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는 뭐 사실 이제 그 전공자가 아니면 정확히 모르지만 사실의 기술 격차가 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국내 OCI 같은 데는 이 9가 9개 정도 나간다고 그러는 거고요. 목표는 12개까지 해서 9를 12개까지 찍어내는 거.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경쟁력은 월등하다고 합니다. 고순도 폴리실리콘이기 때문에 월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폴리실리콘 자체에 대한 경쟁력은 이제 그 OCI가 가장 경쟁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그러면 폴리실리콘이라는 회사는 뭘 갖고 평가를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환경이 좋아지는데 가격이 올라가려고 한다면 많이 써야 되겠죠.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제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결정형으로 가면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은 방막형으로 가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분명히 폴리실리콘 자체에는 전 세계 기준으로 봐서 공급 초과 국면이랍니다. 그래서 공급 초과 국면이라 지금 가격이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만만한 환경은 아니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향후 폴리실리콘 가격이 큰 폭으로 위로 가기는 어렵다. 다만 20불 미치면은 저점권으로 일단 봐야 되고요. 30불은 못 넘어간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은 20불의 저점과 30불의 고점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주기를 가지면서 향후 시장의 개화 속도에 따라서 다소 변화를 생길 수 있지만 상당 기간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근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 전지 자체가 이제는 방막형으로 가는 과정들이고 결정형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폴리실리콘의 움직임들은 이렇기 때문에 OCI라는 태양광 업체의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태양광 쪽에서의 초과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곳 웨이퍼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규소를 통해서 화학적 처리를 해서 폴리실리콘을 만들어냈다. 그럼 폴리실리콘을 가공한 중간 소재 정도가 인곳 웨이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웨이퍼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인곳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반도체에서도 인곳하고 웨이퍼 과정이 있는데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어떤 원통형 기둥 이런 게 쭉 돌아다니면서 반도체가 나타나는 것 같다가 보통 이제 인곳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걸 얇게 한 장씩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요만한 판 하나가 형성되는 걸 이제 웨이퍼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요 다음 단계에서 여기다 뭘 착착착 붙여가지고 칩을 붙여가지고 이게 반도체 이제 칩이 되는 이런 과정들인데 지금 요 중간 단계가 이제 인곳 웨이퍼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인곳 웨이퍼는 폴리실리콘을 가공한 중간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곳은 태양 전지의 원재료이고요. 폴리실리콘을 녹여 기둥 모양의 덩어리로 만든 것.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을 녹여서 전체적인 기둥을 만들어서 이런 뭐 막대가 되든지 둥근 기둥이 되든지 어떤 하나의 기둥을 만든 거고요. 이 인곳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얇게 이 인곳을 얇게 절단하면 그러니까 웨이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 셀을 만드는 웨이퍼를 만드는 거고요. 웨이퍼는 수백 배는 일로 잘라서 표면을 거울처럼 연마한 그 인고 웨이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밸류 체인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봤냐면 폴리실리콘 단계를 봤고요, 인고 웨이퍼 단계를 봤고요.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폴리실리콘은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했고요. 셀이라는 것은 태양의 빛을 흡수하는 전지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셀은 태양 전지의 세포 기능을 한. 그래서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일종의 반도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결국 이제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셀 단계에서 단결정과 다결정 형태의 셀을 만든다. 그래서 단결정은 순도가 높은 고품질 재료로 만들어 높은 효율을 자랑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이게 이제 아까 무슨 말씀이냐면 결정형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결정형은 가격은 비싸지만 비교적 높은 효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다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결정이라는 것은 방막으로 간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재료와 공정 처리해서 가격이 좀 낮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형태로 갈 거냐, 단결정으로 갈 거냐, 다결정으로 갈 거냐는 거고, 결국 셀이라는 거는 정확한 역할은 뭐냐면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일종의 반도체다. 그러니까 반도체 역할을 하는 일단의 그 단계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모듈. 그러니까 셀을 묶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셀을 묶어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태양 전지를 가로, 세로로 연결한 형태의 하나의 판에 부착한 것. 그래서 이제 이걸 모듈이라고 그러는 거고, 태양 전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부 모듈로 모이게 되면, 그러니까 태양 전지에서 생산된 전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마지막 단계에서는 태양광이라는 걸 갖고 전기 에너지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전기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에서 태양 전지라는 거에서 태양 전지에서 생산된 전기라는 거를 전부 모듈로 모아서 모이게 되면 태양 전지를 많이 붙일수록 발전 용량이 커진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하나를 많이 붙여놓으면 결국은 태양 전지를 많이 붙일수록 용량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당 얻어들일 수 있는 양이 1이라고 한다면 둘, 셋, 넷, 5개 붙이면 5가 얻어지는 거고, 이걸 100개 붙이면 100이 얻어질 거고. 그럼 결국은 태양 전지 내지는 태양 모듈이라는 건 어느 정도 나중에는 굉장히 면적도 좀 커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얘가 하나에서 뽑아낼 수 있는 양이 어떨 때는 1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이게 10으로 된다면 이걸 10분의 1로 줄여서 모듈 작업을 하면 그만한 에너지를 뽑아낸 거고. 어쨌든 셀 하나를 놓고 보면은 많이 붙여놓을수록 발전 용량은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모듈의 크기는 가정집에서 대규모 발전 시설에 이르기까지 용도별로 맞게 제작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쓰는 전기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게 커야 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뭐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 밖에서 보면은 집 위에다가 판으로 붙여놓는 게 있죠. 집 위에다 이렇게 판을 하나 붙여놓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다가. 그래서 이제 요 정도면은 가정용으로는 거의 맞는다. 근데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가게 되면 가정보다는 굉장히 많은 전기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면 얘는 이거 한 장 갖고 안 되고 굉장히 큰 어떤 공간에다가 이만한 거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듈이라는 거는 획일적으로 크기가 결정된 게 아니고 가정용은 가정용 맞게 그 대규모 발전이 필요한 데는 발전이 맞게 용도별로 크기를 맞춰가면서 제작을 한다. 라는 부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보여드렸냐면 폴리실리콘 보여드렸고요. 인고 웨이퍼 보여드렸고 모듈이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 모듈 자체를 또 묶어서 보면은 모듈 자체를 묶어서 보면 또 어레이가 되는 거고요. 어레이 단계에서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발전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앞부분으로 다시 갑니다. 밸류체인. 이 밸류체인만 이해하셔도 태양광을 이해하는 상당한 어떤 그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보일 겁니다. 제일 처음에 규소라는 걸 갖다 화학 처리를 해서
실리콘이라는 걸 만드는 거고요. 실리콘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까 녹여서 이렇게 기둥 형태를 만든다. 그게 사각기둥이 될 수도 있고 삼각기둥이 될 수도 있고 원통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곳을 만들고요. 인곳을 얇게 잘라서 웨이퍼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웨이퍼를 가지고 셀이라는 걸 만들어 간다는 거고요. 이 셀을 묶어놓은 게, 셀 여러 개를 묶어놓은 게 결국 모듈이라는 거고요. 이 하나하나의 모듈을 또 묶어놓은 게 어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다음 단계를 가는 게 발전소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발전소 단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태양광 600메가와트 규모, 내지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독일 같은 데는 지금 태양광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40기가와트, 그리고 중국 같은 데는 앞으로 투자를 해서 40기가와트까지 양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발전소 단계까지 어떤 전체적인 밸류가 형성이 된다면 이제는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이게 전기가 뽑아지고, 그럼 전기가 뽑아지면 계속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이 또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피하면 얘가 이렇게 공급을 해서 이렇게 가면서 서로 이게 유기적으로 되면서 시장의 발전 단가를 떨어뜨려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리디 패러티가 되는 거고요. 그 단계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은 확대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면 태양광이라는 산업, 태양 발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느 쪽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냐.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형과 방막형 두 가지 형태를 보면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떻게 변화될 거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발전 단계에서 방막형의 발전 단계로 갈 거냐, 결정형의 단계로 갈 거냐에 대해서 큰 차이가 납니다. 무슨 차이냐면 발전소 안에 들어가는 장비의 가격이 차이가 나요. 결정형으로 가게 되면 발전소에 들어가는 장비가 싸요. 근데 방막형으로 가게 되면 발전소에 들어가는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발전소가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있다면 발전소의 장비를 풀세트로 납품할 수 있는 장비 업체가 최고의 수혜주가 될 거고, 어느 쪽으로 갈 거냐에 따라 차이가 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태양광이라는 거에 대한 기초 개념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초 개념들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크게 먼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 태양광의 산업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왜 지금까지 태양광이 개화되는 속도가 지연됐는지에 대한 유럽의 문제나 정상적인 얘기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뭐를 설명드렸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뭐만 생각했냐면 폴리실리콘 단계인 그 전체 밸류 체인의 앞부분인 실리콘 단계에서만 이해를 하셨는데, 이제는 폭넓게 이해하시면서 각 단계별로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양 전지에 대한 조금 심도 있는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조금 심도 있는 얘기를 해드릴 거고, 3주차에는 뭐까지 갈 거냐면 관련 업체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갈 겁니다. 자, 태양광에 대한 흐름을 한 번쯤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광 산업 끝났대라고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시작도 안 한 거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준비를 하고 이걸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결국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고 전 세계의 먹거리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종목을 연결을 해서 주가로 이어간다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다시금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1주차 개념에서 개념 정리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강도 있고 심도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종목 얘기까지 가면서 우리는 결국 여기서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 것까지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걸 갖다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면 아마 상당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 형성될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태양광 2주차, 그 다음 주에 태양광 3주차, 그리고 태양광이 끝나고 나면 풍력 1주차, 풍력 2주차, 풍력 3주차, 그래서 당분간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강의장에 나가서 직접 이제 강연회장을 나가서 보니까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되시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적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태양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 이제 시청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수익을 말하다 시청자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라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